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실전 매매 영상 올려드렸던 종목 유니온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1번 매매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저기서 매도를 완매를 하고 뭔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로 완전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포지션 잡아서 들어가시는 매매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한번 보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실현손익 찍혀 있는 게 제가 이 종목 전략 매도 했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요. 자, 전략 매도 했었던 이유는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대로 더 추가 상승을 못할 걸 충분히 염두하고 있었고요. 종가 부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손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 매도를 하고, 그러고 그냥 이어서 다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단이 불리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격에서 자유로워져야 매매하는데 훨씬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을 그냥 저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초기 비중을 역시나 빠르게 채워갔어요. 채워갔는데 다음날 이제부터는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중만 빠르게 채운 상태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총 1억에서 3,400만원 정도 채워 넣으셨고, 네, 근데 종가에 네, 종가 베팅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1000주를 종가 베팅 했어요. 여기 네네네. 보시면은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제가 5,000 조금 안 되게 4,400 정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팔고 다시 시작했다, 요런 네. 게 보이는 거고요. 네, 쭉 지나가면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 보고 나서 질문을 좀 뒷부분에 몰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종가 채워서 4,400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동시호가에서 개파락으로 시작하죠. 어찌 보면은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에서 제 실전 매매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가, 그러다가 개파락 맞으면 어떡하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던 건데 그런 상황이 나와주네요. 근데 솔직히 되게 심각한 거는 아니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개파락 마이너스 3% 정도? 3-4% 정도 나오게 되면 심하다면 심하고, 제 기준에선 전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거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 하면서 이제 다시 맞춰가야겠죠. 제가 빠르게 넘기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매수 매도 섞어가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리밸런싱 과정에서 실현손익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어저께 확보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죠. 그래서 실현 수익을 찍으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종목을 컨트롤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현 손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조금 까먹었죠.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계속 컨트롤 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빨간불 전환까지도 됐었는데, 이때 담백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저기서 빨리 팔아치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갔는데 다시 말랐고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전 전혀 개의치는 않고 있고요. 조정해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재 그동안의 누적 실현 손익을 보여준 거고요. 동시호가입니다. 오전 동시호가에서 매도 주문 걸어놓고 거의 리밸런싱 하면서 현재가랑 평단가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오고, 비중은 7,000대까지 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타이밍에서 빨간불이 잠깐 나온 적도 있었지만 크게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대응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작하자마자 매도 되면서 만들어 가는 모습이고, 파동 자체가 되게 큰 파동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흔히 말하는 완전 잔파동 아니면 자연파동 요 정도 안에서 컨트롤만으로 이거를 만들어 내고 있어서, 매매를 되게 다이나믹한 매매는 아니지만, 근데 사실상 이런 매매에서도 얼마든지 컨트롤이 된다라는 점을, 그런 점들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힘 자체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팝니다. 적극적으로 팔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많이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실현손익 체크하면서 컨트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 매도를 하면서 확보하고, 사실상 좀 더 적극적으로 매도 주문 취소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 마무리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막 하는데 주가가 그 사이에 이제 힘없는 음봉이 나와주고, 그래서 다시 내려서 마무리 매도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가 애매하게 남았어요. 애매하게 남았는데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어떡할까 시도를 하는데 계속 조금씩 도망가죠. 이런 경우 많이들 있으시죠? 그렇죠. 비중도 많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그래 보자 하면서, 어차피 마무리는 언제든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그냥 200주 정도 더 사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같이 해가지고 그냥 땡큐 매도 시키면서 차분하게 끝낸 모습입니다. 자, 지난 실현 손익 다 감안해도 리밸런싱 과정에 마이너스 났었던 거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현 손익 체크해보게 되면은 150 정도로, 처음에 첫날 짧고 담백하게 끝날 때 80 정도 났었는데 그 이후에 70 정도 더해주면서 150 정도가 나와준 모습이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원희님 타점이 대충 저렇게 나오네요. 한번 매매하면 한 7, 80만 원 정도씩 만들어내면서. 근데 그냥 뭐 그 정도는 좀 진짜 말 그대로 무난하게 쉽게,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포인트 잘 짚어주신 게 비슷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비슷해요, 그 부분은. 근데 제가 의식해서 이제 좀 더 컨트롤하거나 더블을 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키울 수는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런 건 또 예전에 영상에 있었고, 뭐 아대가 잘 맞아서 추가 수익도 빵 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그냥 마른 파동에서 비중 컨트롤로 하면서 놓고 봤었을 때 저 정도 금액대가, 뭐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버디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비슷한 0점, 군대 용어로는 0점이죠. 0점 사격할 때 그게 비슷하게 오밀조밀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본인의 그 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수를 수익금이죠. 그거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그걸 아는 걸 떠나서 들쑥날쑥하겠죠. 알 수가 없죠. 네.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어쩌다 운 좋으면 수익이 막 크게 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이실 텐데, 그걸 좀 균일하게 맞춰 가야 이게 롱런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예전 영상 보시면은 뭐 타점 뭐 이런 거 알아내야 되는 거 관련된 영상들 몇 개 있으니까는 정주행해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완전 초보 분들은 그거에 또 얽매이진 마세요.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에 꼭 맞춰야 된다, 엉뚱한 이 프레임이 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아,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주식 실력을 길러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초보 상태에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지난 영상에서 한 5분 만에 장 마감되기 전에, 동시효과 시작되기 전에 한 1, 2분 남기고서 완매를 했잖아요. 여기서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종가 부분의 흐름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언니님 개인적으로 종가 부분에 굳이 이렇게 끊었다가 종가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뭐 종종이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이례적인 케이스인지. 네, 그냥 제 스타일대로 담백하게 답변 드리면 저는 종종 있습니다. 네. 확보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 실제 클럽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로 알 거예요.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금을 운용하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 계좌가 더 중요한데, 미실현 손익과 실현 손익에 주는 그 차이가 크거든요. 요 타이밍에서 제가 커트가 이뤄졌는데, 커트를 치면서 여기서 실현 손익을 확보했다는 거는, 여기서 어차피 보게 되면 장 막판에 수급이 좀 붙어줬는데 강한 힘은 아니었어요. 뭔가 애매했어요. 약했어요. 확실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타이밍을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되게 나쁜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요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갈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실현 소익을 확보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베팅 한 상태에서 당연히 위파동은 뭐 아시겠지만 그냥 땡큐죠. 하다못해 옆으로 가줘도, 옆으로 좁은 박스 나와도 땡큐입니다. 보통은 경우의 수에서 베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노려보는 게 뭐 2번 스타일의 매매나 예전에 과거에 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현 손익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아래 파동 이쪽으로 나올 때, 실질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올 때, 또는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여기서 찍어놓은 실현 손익을 활용해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되면은 훨씬 더 스무스하게 쉽게 맞춰진다는 거죠. 실제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 좋게 흘러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흘러간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종가 부근이어서 다르게 판단할 일은 뭐 그렇게 없는 편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현재가 종가 부근이냐, 뭐 한창 장 중이냐 이거랑은 무관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스코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이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저기서는 상한가 가자. 꿈꾸면서 자죠. 적어도 뭐 10% 객상승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네. 잤는데 네, 이거 그건 최소 아니다. 10,000원 간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땡큐가 아니라 올라가는 땡큐, 횡보하는 땡큐가 아니라 개파락을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런 네네네. 식으로 나왔죠. 이제 결과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개파락을 하고 조금 네.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끌려갔는데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금 저 종목에 그렇게 2차 공격을 들어가는 게 과연 최선이었겠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봉상 나쁘지 않아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더 좋은 종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확하게 모순점 하나만을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내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음흠. 안 됩니다, 그게.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그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설령 더 좋은 종목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랑 당연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 다음날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하고 또 기회비용 비교를 해야 되고 그 셈법이라면은 그럼 결국에는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하고 기회비용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셈이 잘못된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 맞춘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개파락을 하고 뭐 그 이후에도 흐름이 좀 답답하게 이제 거래량이 마르면서 갔잖아요. 물론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갔지만 네.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가는 종목을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조금 약간 손실 상황이더라도 이거를 굳이 리밸런싱 해가면서 맞춰가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네. 좀 적당하게 뭐 예를 들면 요런 때라도 적당하게 손실 최소화를 시키든 뭐 보합에서 나오든 해서 네. 빨리 좀 다른 요런 거 요거 딱 잘하셨는데 여기 쫙 올라가는 이런 걸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정말 많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 생각들은 되게 시야를 조그만 시야라고 해야 되나? 이 짧은 시간적 타임 범주 안에서 여기서 되게 높은 수익률을 바라거든요. 그렇죠. 이게 목표죠. 네, 마치 이거 하나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파트 순간순간 하나.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인생을 지금만 사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인생이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지금 이 순간 매번 이 투자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1등이 될 거야, 아니면 상위 10%가 될 거야, 상위 5%가 될 거야, 10등 안에 들 거야, 50등 안에 들 거야, 100등 안에 들 거야, 이렇게 경쟁하면서 압박하게 되면은 계좌의 관점에선 좋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무리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만 그만큼 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좋을 수가 없다고 단정하지?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는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급등하는 것만 이렇게 찾아다니고 안 되면 빨리 잘라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살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네. 결과가 과연 된다면은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은 좀 수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된다면 그분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해보지 않고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설득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진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게 이거는 안 되지 라고 이해와 공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관점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계속 이어나가면서 계속 저는 플러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 사이사이에 당연히 마이너스 조금씩 섞일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플러스가 계속 이어지는 행위,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점이 이런 거예요. 저는 길게 꾸준하게, 그래서
들어간 종목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 관점은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그리고 더 많이 내지 않은 거에 대한 기회비용 셈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흐름을 갔는데 이게 온 거잖아요. 다른 네. 걸 가도 마찬가지의 상황은 얼마든지 나오고, 그때 차분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보다 더 유익하다, 본인의 계좌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뷰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요 정도 타이밍에서 이쯤에서 중간 결산을 해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를 실제로 해봤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0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의 다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 계좌 있겠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그게 그리고 초보자인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로또 맞는 게 자신이 될 거라는 생각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플러스가 계좌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계속 했을 때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 플러스인데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해보셔야 되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기준점을 한 3년으로 잡아볼게요. 1년도 짧고 한 3년으로 잡아볼게요. 나 그렇게 이거만 주구장창 따라다녀서 3년 정도 해서 나 지금 훌륭하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흐름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파동을 그리면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떨어져서 마른 상태로 가긴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아니면 뭐 특정한 상황이어서 이런 게 나온 거지, 이런 게 나오면 뭐 물론 이것도 될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되게 힘들고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말이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과거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거에서 리밸런싱의 방법론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손 묶어야죠. 손 묶으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방법 자체를 저와는 확연히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해요. 저는 이거를 손 묶습니다. 손 묶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 기다려줘야죠. 다음 파동이 나와줄 때까지. 이거는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계속 질질질질질질 빠지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게 되면 그냥 하락 중인 거예요. 하락이 하루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돼요. 하락은 얼마든지 길게 짜증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 당연히 감정적으로 저도 짜증나거나 좋진 않겠죠. 근데 제가 짜증내면서 막 이었다가 화낸다고 이 종목의 흐름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짜증내면서 그런 것들을 감내하나요? 이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감정을 감내합니다.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네, 또 약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질문을 하자면 왜 묶어요? 여기서 뭐 반이라도 덜어내거나 전량 손절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이득이었잖아요. 이래서 또 그러면 네, 근데 그분은 이미 얘기한 게 그 행위가 자기는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쿨하게 다시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내어주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제 감정의 대가로 그냥 이렇게 계좌를 마이너스 내고 흠집 내는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언니님 보니까는 이 하나의 종목을 잘 공들여서 관리를 해서 최대한 내 타점에 맞춰서 수익을 내는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좀 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 종목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1억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또 네. 몇 개 있을 수 있고 1억이 아닌 더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계좌 전체적으로 계좌를 그냥 좀 타점에 맞춰서 가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종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신경 쓰면서 가는 게 맞는가. 요거는 손해를 보는 데는 다른 종목에서 2배 이익을 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 타점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정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네. 거기서는 A가 좋고 B가 나쁘다, B가 더 좋고 C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약간 선택의 문제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채점한다기보다도 아까 버디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 타점을 100이라고 그냥 기준을 잡아 볼게요. 100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종목을 하고 있는데 계좌에서 다른 데서 잘 나와서 한 300이 나왔어요. 타점보다 좀 높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다른 하나는 뭐 한 마이너스 70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파동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수급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수급이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막 요런 느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이거를 그냥 하나로 패키지로 묶으면 230이잖아요. 근데 두 종목에 대한 타점이 원래 2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30이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을 반드시 살려야지가 아니라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다는 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선택도 한다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할 때도 있다. 충분히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마저도 이거를 이제 100을 만들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느낌을 계속 감수하시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그거는 거죠. 그거는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종목에 감정을 주는 거죠. 이 종목하고 다이다이 떠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지, 이런 행동인데, 저는 종목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건 거죠. 숫자를 컨트롤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 뿐이지, 이 숫자가 여기서 100이 되나 얘가 100을 남겨줘서 같이 합쳐서 200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느꼈던 건데, 언니님이 이제 종목과 싸우지 말아라, 뭐 유연한 매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요, 마치 이게 종목과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막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근데 언니님은 왠지 막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왠지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본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죠. 저는 누구보다 이 선택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요 진짜 종목에 미련을 별로 안 둬요. 네. 근데 종목에 미련을 안 둔다고 해서 아까처럼 여기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푹푹 잘라내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건 책임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그리고 최근에 저희 클럽에서 굉장히 좀 리밸런싱 하면서 지고 있었던, 상황이 안 좋았었던 종목도 결국에는 역전해서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싸우는 거랑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책임하고는 좀 진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종목과 싸우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하나하나 책임지는 자세로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약간 포맷을 달리해서 먼저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더 좋은데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보시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질문도 좀 정리해서 할 수 있고, 어쨌든 다음에 좀 참고해서 이런 것들 좀 개선해서 계속 영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동안 뜸하다가 언니님 실전 매매 이렇게 연속해서 올라갔는데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채널 이름이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잖아요. 근데 그 빌드업이 되게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차곡차곡 매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좀 긴 호흡의 매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전 매매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은 뭐 길어봐야 3일, 뭐 하루 만에 끝나고 5분 만에 끝나고 이런 매매들이 많다 보니 빌드업 매매를 단타로 오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빌드업 매매 좀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또 요청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빌드업 매매를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죠. 이거를 뭐 빌드업 매매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올리려면 몇 개월 프로젝트로 쭉 이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한테 너무 힘든 숙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다 한들 그 시간적 감정이라던가 여러가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보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채널 이름이 빌드업 채널이지만 빌드업 매매는 좀 보여드리기 어렵다. 대신 이 부분은 빌드업 매매라는 게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영상으로 얻을 수 없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그러면 진짜 딥하게 깊게 저희라는 안전바를 잡고서 그거를 같은 호흡으로 경험을 하고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면은 어떨까 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한마디 곁들일 수 있는 게, 실제로 빌드업 매매를 같이 해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경험치와 수익,
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굉장히 잘 해주는 모습을 좋게 봐주고 이게 되게 대단하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희 채널 제목이 어니스트와 수급과 파동, 이게 아니라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란 말이죠. 주식 빌드업이 제가 말하는 수급과 파동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 잘 모르겠는데 뭘 생각을 하래. 그러면은 정말 그냥 약속드리는데 오셔서 같이 하면서 경험하시면은, 당장은 안 돼요. 빌드업은 당장은 자신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 클럽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돼 있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영상 설명란이 뜨면서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빌더 공유 카페 링크를 걸어뒀고 클럽 공지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카페 가입하셔서 공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링크 타고 오기 싫으시면은 네이버에서 주식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다른 유사 카페들 막 좀 생기고 있는데 주식빌더 공유 카페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저희 이름 쓰고 있는 거는 안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시고 오리지널을 찾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시면은 거기 카페 안에서 클럽 말고도 그냥 보통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클럽 회원분들이 아닌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매 일지 같은 거 쓰고 투자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작은 커뮤니티를 이뤄서 같이 투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